요즘 드는 생각은 그나마 지금은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잘 안 보이는 예. 것 같아서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그 의대 증원 얘기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필수 응급의료, 예. 그다음에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부분도 지금 무너지고 그렇죠.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답답해서, 예. 저는 처음에 이걸 증언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지난 정권들이 못한 거 우리는 한번 예. 해보겠다라는 의욕은 제가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의욕이 그렇게 컸었다면 준비도 저는 완벽하게 했어야 예.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굉장히 9번인가 증언하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그렇게 실패를 계속 거듭해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예. 거란 말이죠, 원인이. 예.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돌아보면서 면밀히 그 실패 요인이나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고,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앞으로 전개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컨틴전시 예. 플랜이라고 할까요? 플랜 1, 2, 3를 면밀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그런저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뭐 처음에 시작할 때야 대통령께서 뭐 소신과 뚝심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냥 이게 약간 고집, 예. 오기, 그 둘 사이에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 뚝심이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이거는 예. 뭐 고집이고 오기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를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가 진다. 예.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의사 쪽 쳐다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늘 이제 호시탐탐 비판하고자 하는 야당을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만 생각하면서 뭔가 결단을 내리시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제안, 이거를 당 차원의 고민 끝에 제안한 거라고 대통령께서 조금 받아들이면서 거기로부터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지난 2001년 3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던 신상진 성남시장이 의료 사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윤석열 정부 최대 위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측근, 최고위 관료들은 정권의 명운과 자리를 걸고 눈 딱 감고 용단을 내리거나 직언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에 찍소리 못하는 비굴한 고위 관료들 모두 뜨거운 물에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용히 사태의 심각성이 무르익기를 기다린 민주당과 민노총 등이 총집결하여 앞으로 윤 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신 시장은 교수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 등과 연계된 복지부 관료, 대통령 비서실 내 연계 세력 등이 파놓은 함정의 수렁에 푹 빠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연일 SNS를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는 신 시장은 지난 21일에도 비전문가들이 근본 처방은 못 내놓고 현장과 괴리된 정책들만 남발하여 의료 현장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의료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언론이 전공의만 비난하고 정부 입장만 옹호한 결과 의료 붕괴가 가속화됐다며 이번 사태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자신이 의료 사태에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몹시 걱정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윤 정부가 실패할까 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라고 신 시장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6개월 지난 현재 의료개혁은 기대와 달리 의료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른쪽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스튜디오에 나온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진행자가 이마의 밴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 이거 그냥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어서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화면에 워낙 선명하게 보여서 제가 잠깐 안부 여쭐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마에 커다란 밴드 붙이셨는데 아니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119에서 그 소방대원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최근 의료 대란으로 심각성이 더욱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직접 겪어봤다는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결국 자주 다니던 병원의 응급실로 갔지만 이번엔 의사가 없었다며 의료 현장의 심각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겨우겨우 찾아가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예, 예.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의사가 없어.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50년 동안 의료체제가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대란이 의료체제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이게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지난 6개월여 동안 공식 접수된 응급실 전원 요청은 15,000여 건. 이보다 훨씬 많을 현장 구급대원들의 이송 문의는 집계조차 불가능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두환도 대통령 시절에 전문가 말을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의료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건 금투세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의료 대란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당 쪽으로 중도는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의료 대란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